어느 정도 된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예, 감정 부분부터 보면 미움, 형, 동생, 엄마, 아빠에 대한 미움, 분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 제지당할 때, 절망, 침묵이나 낙심이나 부모에 대한 포기, 부모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실망, 그다음에 자포자기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려움은 헤어지는 것, 두렵고 떨어지는 것, 혼자 자는 것, 높은 곳 혹은 억압하는 것, 그리고 어떤 혼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 갈등, 부모의 갈등에 대한 자신이 원인인가에 대한 자신의 원인,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리고 혹은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 내가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거를 후회할 때 죄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이게 지금 유아기에서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0세, 1세, 2세 이 정도는 아니고 말하자면 유치원 다닐 때 그때 느끼는 그런 후회, 내가 이걸 했었어야 돼, 저걸 했었어야 돼, 아주 약한 수준에서의 그런 후회, 어떤 나 때문이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가질 수가 있겠어요. 수치는 창피하다는 거, 비교의식, 자신의 실력, 여러 사람 앞에서의 경험, 왕따, 놀림당함, 그리고 여러 사람의 시선 집중을 불편해하는 거죠. 시선 집중을 불편해함. 창피해. 왜 그랬어? 그러면 창피해서. 왜 안 했어? 창피해서. 그럼 그게 또 부끄러움, 부끄러워, 부끄럽다 이러한 표현들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욕구, 그럼 욕구에서 영유아기의 욕구는 뭐가 있을까요? 원하는 것, 난 이거 하고 싶어요, 뭐 사고 싶어요, 얻고 싶어요, 소유에 대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먹는 것, 노는 것,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 어디 가봐요 하는 것, 경험하고자 하는 것 등이 이제 얘가 원하는 것이 되겠고, 그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종종 그런 것들을 의심 혹은 또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애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가 원하는 게 뭔지, 얘가 원하는 욕구가 뭔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초반부에는 이제 가볍게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덮이게 되죠. 덮이게 되면서 복잡하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우리가 아이들의 욕구에 대한 이해를 한번 좀 새롭게 해봅시다. 욕구라고 했을 때 원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변화되거나 혹은 발전되게 됩니다. 발전되는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처음에 덮이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단순한 뭐 먹고 마시고 또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이외에 좀 더 다양한 욕구가 이렇게 덮이게 될 때 이게 변형이 되는 거죠. 복합적인 욕구들이 그들이 덮이게 되면 그럼 기본적인 욕구의 변형이 일어나게 돼서 뭔지 잘 모르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인 욕구까지 덮이게 되면 이제 완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얘가 원하는 게 뭘까를 이렇게 눈여겨 봤을 때 이제 뭘 원하는지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니까. 얘는 이런 애인데 근데 여기서 한번 변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한번 변형이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되거나 혹은 또 이렇게 변형이 되거나 또 이렇게 또 변형이 돼서 갈짓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지 이것만 봐서는 어렵고 더 깊이 들어가서 이쪽을 봐야 얘도 이걸 원하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영유아기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애들이 결국은 이 욕구의 이 변형을 겪어버려요. 지난번에 이제 상담했던 4세 여아 만 4세죠. 그러니까 만 4세 만 4세인데 4세 유아고 실제로 만 2세였네. 이제 이 만 2세 유아를 상담하고 간신히 대화 엄마랑 같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 유아만은 상담이 대화가 안 되니까 엄마의 모습 속에서도 또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욕구가 날 때부터 좀 아주 새로운 욕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욕구, 그런 복합적인 욕구를 이해를 못하면 얘가 왜 이런 걸 원할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얘가 이렇게 발전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못하게 되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는 어떤 자녀의 모습이 사실은 변형이 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모습인 거고.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지 않으면 이런 모습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욕구를 생각을 해볼 때 예상되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유익,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다음부터는 좀 복합적이어서 좀 더 발전되는 거라서 유치원 가기 싫은 마음, 귀찮은 거, 씻기 싫음, 개인위생 결국 이러한 것은 불편한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편안한 것을 원하는 마음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더 발전돼서 쾌락을 느끼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TV, 게임, 책, 놀이에 어떤 성적 자극까지도. 그래서 이미 그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의 어떤 기억을 혹은 이러한 문제를 언제서부터 깨닫게 됐느냐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유치원 때 경험이 나와요. 그럼 그때 성적인 어떤 경험 혹은 성적인 어떤 충동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적 자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의 욕구화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이든 놀이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어린아이가 자위를 한다라고 하면 자위도 일종의 하나의 놀이가 된 거예요. 왜 자위를 하게 됐는가 하니까 사회성이 별로 없었어. 혼자 있고 싶다 보니 혼자 있고 놀아주는 애들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깥으로 발산되는 게 아니라 안으로 스며들어서 자기 몸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재미있게 어떤 자극을 느끼는 부분이 이제 성적인 부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자위나 이런 행위에 생각하게 되고 혹은 또 외부적인 자극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부모가 실수를 해서 오픈된다든지 혹은 고모, 이모, 혹은 사촌, 동생, 사촌 오빠, 사촌 누나 그래서 비슷한 또래를 통해서 이런 자극을 알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욕구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뭔가라는 것은 그 수많이 가능성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그 개별적인 사연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고 다만 이런 것들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존경. 세 번째 존경. 이기려고 하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낮아지고 싶지 않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지고 싶지 않은 마음. 지지 않으려는 마음. 그 다음에 인정.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서열, 출생 서열 속에서 서열상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 존재감의 확인, 요구. 존재감. 내가 둘째다. 둘째 살아있어. 막내다. 살아있어. 외동이다. 살아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원하는 것들이 이제 인정으로 나오기도 하죠. 지배.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청개구리 행동대로 하라는 건 하기 싫은 거. 왜냐하면 그건 내 뜻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배하고 조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관리, 통제, 관리와 통제와 그 다음에 의지의 실현을 원하는 것. 관리하고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꼭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욕구로 아이들에게 있고 이러한 욕구들을 이해할 때 그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걸 바꾸는 과정이 상담의 과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어야 움직이지 짚지 못하는데 움직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가 어떤 영역에 어떤 유형으로 어떤 감정에 어떤 욕구가 있다. 이게 딱 잡히면 그러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상을 해서 움직여서 효과가 있으면 그거였던 것이기도 하고. 근데 잡히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허공을 치는 것밖에 안 돼서 아무리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구체적인 이 네 가지 부분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변화시키는 게 좋겠고 또 이 네 가지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게 영유아 상담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상담을 통해서 엄마에게 얘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이거였어요만 해줘도 엄마가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였군요. 모든 그런 이 정신과 상담에서의 하나의 효용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에요. 변화는 못 시켜도 얘가 어떤 아이인지는 좀 알려주세요. 할 때 얘는 이런 아이입니다. 그런 어떤 설명을 듣고 좀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심리학이나 정신과적인 어떤 상담에서의 설명은 되는데 얘가 부모님에게 무슨 컴플렉스가 있고 혹은 또 자라오면서 어떤 역기능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명은 되는데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심리학적이거나 정신적인 부분의 문제는 되게 절망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생 정신병원 다녀야 됩니다. 혹은 평생 약 먹어야 됩니다. 평생 상담받아야 됩니다. 평생 이러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얘기는 들으니만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욕구 수준까지. 그러면 이제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런 생각에서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 ADHD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서가 산만하고 또 좀 어렵고 이런 애는 이게 이런 방향으로 발전이 돼야 됩니다. 하게 되면 그런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변화를 우리도 이제 노력하게 되고 그게 성경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로 나아가는 거죠.
자, 유소년기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게임 중독, 개인적으로 영역은 게임 중독, 욕설, 무례한 악한 행동 등 혹은 또 자기 생활 습관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가정적으로는 뭐 부모에게 불순종이라든지 형제간 다툼, 가출, 결손 가정, 또 가정에서 권위에 의해 저항 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은 계속 추가될 수 있겠고요. 교회. 자, 유소년기 초등학교 학생이 교회에서의 다룰 수 있는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문제점. 그냥 잘하는 거 말고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고 안 좋은 부분들. 교회 초등부 다닐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결석 및 지각? 네. 신앙 부분에 있어서 예배, 결석 혹은 지각, 불성실, 신앙의 불성실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유초등부에서 관계 문제, 난 걔가 있어서 싫어요. 끊임없이 용서보다 관계 문제, 친구 관계, 교회에서의 친구 관계의 문제. 자,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신앙 성장이 잘 안 되는 부분, 신앙 성장의 부진, 성장 부진. 교회는 다니는데 좀처럼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 되겠어요. 학교 문제, 친구 관계, 성적 문제. 나는 너무 뭘 못해 라는 거. 일단 비교되기 시작하죠. 등수를 매기진 않지만 이게 뛰어난 애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등 의식, 성적으로 인한 성적이나 활동에서의 열등감, 체육을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발표를 잘한다, 난 못한다. 그럼 이제 열등감이 되는 거죠. 관계 문제. 누굴 좋아하는데 나는 걔를 싫어하거나 혹은 나는 걔를 좋아하는데 걔는 날 싫어하거나 이성관계. 요즘 또 초등학생 때부터 딱 사귀고 다닌다죠.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딩이 무서워요. 또 초딩이 늦게 분 바람도 무섭지만 일찍 분 바람도 아유 쫓아다니고 그 이제 그 네이버 상담실에 이제 보잖아요. 초등생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저 초딩인데요. 죽고 싶어요. 저 초딩인데요. 초등학생이 열심히 그 고민을 올려요. 아무것도 모르고 잘할 나이인 것 같은데 고민이 많아요. 이성관계. 걘 날 좋아할까요? 제가 걔랑 사귈 수 있을까요? 중고등학생 때는 할 만한 고민들을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이성관계. 혹은 친구관계에서의 왕따, 혹은 소외당하는 거는 은따 하면 이제 딱 소외가 되는 거죠. 왕따. 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 소외. 또 학원 다니다 보면 스트레스, 반짝이 없음 이런 학교 문제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사회가 없네. 사회. 자, 사회적인 문제. 직장. 근데 아이들에게 직장은 없으니까 유소년한테도 그랬죠? 직장은 없으니까 학교에서 사회, 직장은 생략했어요. 학교에서 사회. 직장 빼고 사회로 가봅시다. 사회적인 문제. 초등학생의 사회적인 문제. 초등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
초등생은 이래야 된다라는 혹은 초등생은 왜 이러냐 요즘 초등생 심각하다 뭐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 그다음에 또 초등생 자녀로서 자녀를 둔 엄마로서 학습적인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 선행 같은 거는 네, 힘들다는 네, 선행학습 선행학습 선행학습은 학교 학교의 영역이 되겠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의식 비교의식 성적으로 이제 비교를 많이 하고 네, 다양한 그걸 성적만으로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교의식 쟤는 잘하는데 너는 어떠냐 그럼 뭐든지 좀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네, 욕심이 요즘 아이들 되게 많이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음,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음,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뭐 미술도 잘해야 되고 체육도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도 많이 다니게 되고 애들이 점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모든 것을 잘해야 하는 압박감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무슨 입시생처럼 이제 고학년들은 특히 이제 뭐 중학교 이렇게 바라보고 중고등학교 바라보고 많이 이제 선행 많이 가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초등생이 자살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압박감으로 인한 자살 충동, 자살 시도, 충동 및 시도. 그런데 사회적인 어떤 이 자살 사례라든지 건수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절대 안 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이제 이렇게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애들이. 그래서 난 절대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혹시 그런다면 일찍 죽어버릴까?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마치 그게 하나의 돌파구가 돼버리게 되니까 애들도 어린 마음에 꼭 죽어버려야지. 뭐 이렇게 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모에 대한 것도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아이들 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네. 비교 의식이니까 신체 및 다른 상황에 대한 비교 의식. 요즘 애들은 다 키도 커야 되고 애들이 다 예뻐 보여야 돼. 그러니까 막 엄마들이 막 성장 주사 맞히고 주변에 보면 네. 키 크려고 하고 또 빠르면 빨라서 또 주사 맞추고 늦으면 늦는다고 맞추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아이들에 맞게끔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관리 차원인 것 같아요. 성적부터 해서 최고 남보다 더 뛰어나려고 이거 더 높아지려고 진짜 하는 거죠. 관리 시스템 그냥 진짜 그런 거 학교 때부터 정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초등학교 성적이 평생 성적이고 왜다 이런 모든 게 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벌써 사회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초등생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아주 압박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 유형으로 넘어가서 아이들의 우선 순위의 문제는 시간 활용, 그 다음에 학습과 그다음에 개인 여가 시간의 균형이 부족할 때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너무 그냥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그래 넌 놀아라 하면 또 너무 그냥 또 초등학생들 시간이 없어요. 바쁘죠. 잠자는 시간이 공부하려고 하면 초등학생도 뭐 열 시에 또 그런 애들은 또 학원을 또 멀리 다녀요. 열심히 있는 애들이니까. 할 게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줄넘기도 가야 되고, 피아노도 가야 되고, 피아노도 해야 되고, 그 여자도 태권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니, 체육도 과외를 하더라니까요. 체육도. 그래서 뭐 운동장에 뭐 여기 구민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도 애들이 다 이 센터에서 그러니까 무슨 학원, 체육 학원에서 와서 뭐 줄넘기 시키고 뭐 스케이트보드 시키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수행 평가인지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과외 나와요, 활동인지 프로그램이. 맞아요. 인라인 스케이트 뭐 이런 뭐 그런 게 다 네. 있다 보니까 왜 네. 다 배우는 친구 중에 누구 한 명 하면은 다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자기 혼자만 다 하는데 또 따라가고 이러니까 그 걸림이 음. 그 엄마의 마음이 초등학교 때는 진짜 그 부모의 욕심이 다 연결이 다 되는 것 같아.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의 문제. 합의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초등생의 부분을 한번 쭉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에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합의의 문제. 초등생 합의의 문제. 누구랑 합의가 될까요? 형제 자매 간의 어떤 의견 충돌. 그래서 의견이 안 맞아요. 언니랑 자꾸 싸운다든지, 동생이랑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부모와 합의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부모와 함께 하는 어떤 결정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지시를 내리는 그런 어떤 조직에서의 문제 말고 혹은 부모와의 의견 불일치. 예를 들면 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 옷을 산다. 나는 빨간 거 사고 싶은데 엄마는 노란 걸 사기를 원할 때 그때 아니 나는 빨간 거 살 거야. 아니야 난 노란 걸 입힐 거야 하면 이제 이게 의견 충돌이 되겠죠. 이건 명령해서 넌 노란 거 입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없이 너 생각은 어떠니? 근데 얘가 나름 또 패션을 안단 말이에요. 얘가 나름 내 패션은 이런 건데 엄마는 맨날 저런 패션을 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패션을 입히려고 해. 난 치마 입고 싶은데 바지 입혀. 바지 입고 싶은데 치마 입혀. 그럼 이걸 명령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호, 불일치. 이게 맞으면 얼마나 부모가 기분이 좋겠어요. 자녀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두 딸 키우면서 맨날 틀려요. 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어주면 뭐 해줄게. 아니면 그래 엄마 그럼 내가 입어줄 테니까 엄마 뭐 해줘. 부모 또 엄마는 이거 입어만 다오. 그러면 다음엔 뭐 해줄게. 그렇게 이제 서로 딜을 요즘 협상을 애들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네. 그렇게 거래를 하죠. 거래 당장 거래를 하더라니까요. 네. 그럼 이거 하면 이거 해줘. 뭐 해줄 건데 뭐 바로 따라. 그런 부분을 이제는 이제 아이들이 이 성장하다 보니까 의식 수준도 발전되고 있어요. 생각하는 게 빨라져. 네. 우리 중고등학교 딸들을 그러니까요. 그저 주는 대로 입던 그런 거에서 이제는 더욱 조숙해지고 있어요. 그럼 나중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미래의 초등생은 그러니까 지금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감당을 잘 못하잖아요. 왜냐면 그러게요. 자기네 그런 욕구들이 너무 빠르고 벌써 너무 불쌍하다고 드세워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힘든